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여러분 커 보이지만 사실은 큰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 우변을 아직 형성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버블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변이 작은 경우 있었고 여기도 형성을 하려다가 다시 올랐고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 큰 이걸 형성해서 이게 떨어지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형성은 안 됐다고 보여져요. 이거 장기 차트에서 지금 떨어진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요거에 불과합니다. 진짜 요거에 불과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더 오르면은 사실은 이게 좀 더 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커지던 간에 여기 형성되는 순간 이게 형성되는 순간 이후에 반등은 하겠지만 그러면서 급락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지면 형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래도 조금이 화토 소나무 모양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두 번째가 이렇게 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은 경우도 있고 다 여기에 대부분 걸려들게 됩니다. 역대 버블을 보면은 지금의 나스닥처럼 다 소나무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나무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다수는 오른쪽이 작았습니다. 확률적으로 오른쪽이 작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큰 지수 같은 경우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쪽이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고 꼬라박는 애들이 있어요.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 오른쪽 큰 샷이 처음 나온 것이고 다만 코스닥은 존재합니다. 코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3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3번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2번에서 요게 작지 않을까. 이 코스닥처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했던 건데 그 당시에 뭐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똑같이 그럴 것이다. 뭐 염두에는 두겠지만 삼봉은 정말 드문 패턴이라 지수상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게 형성되는 시기, 그죠? 닷컴 때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이때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오른쪽이 작은 소나무 모양이었어요.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인버스 올인을 할 때는 여기 이 추세가 이 돌아 들어간 이 추세가 깨지는 그 지점에서 인버스 올인을 하던지 그럴 예정인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하방으로 죽는 분이 계실까봐 커뮤니티 글에 매번 나스닥 인버스를 짜드렸어요. 제가 작년 말이 가장 크게 이렇게 여기서 하락할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은 시기고 그 작년 한 11월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왜 하방을 크게 안 쳤냐 그 당시에 나스닥 하방을 작년 가을에도 서학개미 반도체 하방 폭주가 지속됐단 말이에요. 파생의 원리상 이게 작년 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그랬어요. 사실 가을에는 이게 꺾이라고 반대로 되리라고 봤는데 지금 최근 한 달 정도가 다시금 상방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파생의 원리다.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많은 서학개미들이 지르듯이 여러분이 하방을 지르면은 여러분이 그 파생의 토토의 그 방향에 속해 있으면은 이 샷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큰 금액 하시려면 여기를 기다리세요. 여기 깨질 때까지. 이 얘기를 제가 몇 번을 하는지 모르는데 작년도 몇 분이 죽으신 것 같더군요. 저는 무리한 투자자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를 따라서 엔비디아 하방 치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저야 좀 여유가 있어서 매달 넣으면 그만이지만은 중간에 전사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근데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테슬라하고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이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다만 엔비디아는 새로운 기술처럼 삼봉도 고려는 하겠습니다. 나스닥 단기로 보게 되면은 지금 3바닥을 찍었습니다. 단기로 3바닥. 여기를 지지되면은 다시 반등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급락으로 장기 추세를 이탈하는 곳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조정받고 오르는 것에 불과해요. 지금 이평선은 깼긴 했지만 여기 이평선들을 깨서 이평선으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여기 3바닥이 남아있다. 여기를 지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깨게 되고 그죠? 여기를 깨게 되면 조금 암울합니다. 여기 깨게 되고 또 하나 그 아래에 121선이 있습니다. 121선까지 깨게 돼. 여기 정도 깨게 돼서 한 16,000대 진입하고 16,500 정도 위협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16,000 정도 돼야 그제서야 오른쪽 변이 완성이 아주 시작 초기죠. 여기서도 그대로 흘러내릴지, 그죠? 그대로라고 하지만 이게 장기 차트라서 꽤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또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서도 또 뭐라 디테일한 쌍봉을 또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할지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쌍봉이
이렇게 되면 뭐 코스닥 형태는 아니지만 또 한번 올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코스닥처럼 되려면은 이 하락이 꽤 커야 되고 이 급락이 꽤 많이 나와야 되고 코스닥처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가을이나 겨울 돼서 지금부터 쭉쭉 8월달에 떨어져서 이렇게 된 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이나 아니면 뭐 좀 내년 봄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형태가 기간은 좀 다르지만 요게 코스닥에서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 몇 번 끌어올릴 때 이게 코스닥으로 친다면은 여기에서 제자리로 갔어요. 예, 여기서 제자리로 갔다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코스닥이요. 제발 다시 오른다고 여러분 그거를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도 버블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언젠가 8천선을 깨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30년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30년 기간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70%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요. 여러분 여기가 버블이잖아. 여러분이 말하는 그 30년 중에 10년이 버블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상해종합 여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상해종합지수를 2007년도에 이런 상승을 맞이하게 되셨다면은 그 당시에 뭐라고 10년간이 아니죠. 평생 그죠. 증시가 생긴 이후에 우상향이다. 이렇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버블이 있는 고점에서 그런 걸 떠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후에 상해종합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점을 찍고 어떻게 됐느냐고 몇 프로까지 떨어졌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를 회복을 못했잖아요. 예? 지금도 회복을 못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대로 걸리면 10년에서 20년 고생합니다. 이때도 못 넘었어요. 여기를 이 부분이다. 무슨 우상향 같은 쌉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중국도 긴 기간으로 본다면은 뭐 30년, 50년, 100년 차트를 보면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고 오르겠죠. 그거는 이제 100년의 기간으로 오른 걸 보려면 여러분 짜장면 가격을 봐도 다 올랐고 금 가격을 봐도 올랐고 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오르는 건데 물론 미국이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올랐을 수는 있어요. 그죠? 미국이 그동안 지배자, 지난 100년간을 지배한 가장 강대국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고 이제 미국도 빅테크에서 잘 나가지만은 지금 중국에 너무 많은 걸 내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버블은 사실 심각한 수준이고 역대급 버블에 해당된다. 잘못 걸리면 여러분 마이너스 60% 각오하셔야 됩니다. 최소예요. 최소 마이너스 60%. 코스닥은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2000년도죠. 500에서 600대 있던 게 2900을 찍었습니다. 얘는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지금도 PER이 높고 지금도 버블이 워낙 많아서 종목이 코스닥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10년 후에도 여기 회복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상 여기서 그죠? 지금까지 우상향 했다를 여기서 떠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코스닥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의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우리나라 아파트나 일본의 아파트, 뭐 지금의 중국의 주택 이런 식으로 급등의 형태를 띈 소나무의 형태를 띠던 이 급등의 형태를 띈 애들이 몇 번을 더 오르던 떨어지지 않은 예를 하나라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닷컴 때도 여러분이 말한 그 지난 30년간에도 닷컴 때도 한 마이너스 70% 넘게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2900을 찍고 2008년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245까지 마이너스 90%, 95% 정도 되겠죠. 95%는 안 되겠죠. 하여튼 마이너스 90%가 넘는 급락을 찾아왔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예요? 지금도 786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급등 급락 수문하고 하방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걸 토토로 기간별로 다 죽이는 샷이 나온 것 뿐입니다. 작년 가을에 왜 개인들이 그렇게 상방을 안 치고 필반도체 하방을 3배로 폭주했을까를 보니까는 잘못된 뉴스 때문에 그래요. 마이클 버리가 또 하방을 쳤다는, 근데 그 금액이 잘못됐어요. 마이클 버리가 하방을 치긴 쳤는데 되게 조금 쳤는데 뉴스가 부풀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가을에 그런 하방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 파생 원리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 가을에 제가 11월 말에 보니까는 그때도 저희는 투자 비중이 80%였고 그래서 그 80%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잠깐 조심조심 하면서 갔지만은 작년에 저희 수익은 매우 좋았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계속 참고하시고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형적인 패턴에서 조금의 변이를 가져왔다고 해서 그 기간이 3년, 4년, 5년 이렇게 늘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아직은 1년이 안 되죠. 지금 한 8개월가량 늘어지고 있는데
조금 변이된 패턴이 나와서 뭐 9월, 10월 뭐 연말까지 오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내년에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 다만 그건 맞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한 이후에도 나스닥은 올라왔죠. 근데 웃긴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면 맞고 다시 오르면 제 얘기가 틀린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치는 제가 이미 판정을 내렸고 이 가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8,000선 아래라는 이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고무줄처럼 고점에서 급등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한 수백 가지, 한 500 종목도 넘을 거예요. 제약주, 뭐 바이오 이런 거 할 거 없이 뭐 개별 종목으로 하면은 500 종목도 넘는 종목을 제가 경고하면서, 그죠? 급등 차트를 연구하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경고했는데 다시 오르는 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부 종목은 신라젠드 여러분 경고하고 나서 몇 배를 올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다. 한 번도 더 올랐다고 해서 경고를 늦춘 적도 없고, 그것이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봐도 사과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정말로 무슨 이 시기가 작년 11월에 여러분에게 하방을 막 이끌었다든가, 제가 연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글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발 여기서 하방 가져가지 말라고. 여기서는 왜 그랬냐면은 코스닥하고 반도체 하방을 개미들이 폭주해가지고, 다만 이때도 잠시 이 장기주 이탈에 잠시 조심했다가 다시금 투자 비중 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주식은 대응이지 여러분, 예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측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예측으로 되지 않는 게 이건데, 그래도 저희가 과거의 패턴들은 감안을 해서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갈게, 요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는 정도지, 이게 무슨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 여기서 개인들이 열폭하고 난 후에 형성되는 소나무 모양의 주목을 해라. 아직은 여러분 우변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 의미는 이 즈음에서 다시금 반등이 시작된다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무리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황을 남겨줬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영상만 보고, 근데 제가 좀 반성은 되더군요. 영상이 너무 오를 것 같을 때도 거기 제목에 달아줘야 되는데 시황이라고만 쓰고 인버스는 줄여놨는데 그거를 영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안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도 제가 조금 신경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